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 첫눈이 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1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치매, 뇌전증 환자의 택시 운전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택시기사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차량 검사에서 잇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 과정이 허술하거나 제조사가 중량을 속였을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강릉과 정선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평창 지역명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회 유치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 곳곳에는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상의 날씨에 내린 눈이 바로 녹으면서 적설량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첫눈은 평년보다 열흘가량 늦었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영서 남부 지역에 1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평창과 횡성이 영하 5도, 원주가 영하 3도 등 오늘보다 3, 4도가량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던 80대 택시 운전기사가 재판 과정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자격 유지 검사나 의료 적성 검사를 받곤 있지만 심근경색이나 치매, 뇌전증 환자가 택시 운전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보복 운전을 하다가 입건된 택시 운전기사 80살 A씨.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을 유리한 참작 사유로 본 건데 바꿔 말하면 치매 진단을 받고도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이 당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여객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면허 유지 조건이 강화됐지만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65세가 넘은 택시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자격 유지 검사를 받습니다. 모두 7가지 인지 능력을 측정하지만 건강 상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현병과 치매, 뇌전증 등을 검사받아야 하는 의료 적성 검사는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자격 유지 검사와 의료 적성 검사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걸 고르면 됩니다. 그나마 법인 택시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1년에 한 번 확인하지만 개인 택시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면허나 뭐 이런 거 갱신할 때도 이제 뭐 그런 거는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이나 이런 게 이제 뭐 다시 신설이 되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검사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면허 적성 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늘었지만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기사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사다리차 같은 특수 작업 차량의 무게가 출고 전 인증을 받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는 황당한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기 검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증 과정이 허술하거나 제조사가 중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고소작업차가 쓰러져 작업자들이 추락하고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넘어져 바로 옆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특수장비를 장착한 자동차에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차량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장차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데 3.5톤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윤재훈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의 실제 중량과 등록증상의 무게가 차이가 있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따로 장착한 부품을 모두 제거하고 출고 당시 그대로 검사를 받았는데 300kg가량이 초과된 것입니다. 결국 안전한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차량 지지대 하나를 빼고서야 중량 기준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승인된 차를 사서 거의 순정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검사가 안 된다. 무게 때문에 안 된다 하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맨날 이거 띄워서 무게 맞추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게 뛰어갖고 가면 이거 뛰어갖고 왔다고 민주사람 검사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고소작업차 같은 특장차는 제조사 자가 인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인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차량은 차주가 아닌 다시 제조사로 건네집니다. 결국 실제 무게와 등록증상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인증을 통과했거나 제조사가 무게를 맞추기 위해 일부 부품을 떼내고 인증을 받은 뒤 다시 장착해 출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 인증이 안 되는데 대개하려고 이렇게 좀 변경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제조사에서 인증을 마치고 나서 제조사로 가서 어떤 뭐 사양에 좀 추가를 했다던가 인증과는 별도로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차량 검사를 강화하자 불법 운행이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애시당초 인증 절차가 허술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대회 명칭과 개폐회식 장소를 두고 관계 시군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대회 유치가 추진되고 있고 역대 대회 모두 올림픽 개최 도시 이름으로 해당 지역에서 진행됐다며 대회 명칭과 개폐회식 장소를 당연히 평창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릉시와 정선군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대회 유치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해 막판 유치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국토 공간에 대한 계획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과 충청, 호남 등 이른바 강호축 발전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는 강호축이 연계 협력 사업의 대표 사례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항목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이번에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해 경제 발전 벨트로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자체들이 그 주변 지역들과 같이 연계 협력을 하겠다고 제안한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국토종합계획에 담아서 강호축 개발의 핵심은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과 백두대 간 관광 치유 벨트 조성, 고속교통망 구축 등으로 대표됩니다. 강원도는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호남권을 잇는 강호축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호남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고속철도망으로 만들고 고성, 제진까지 이어지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경우 강릉에서 목포까지 1시간 30분가량 단축해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 환동해권 관광허브,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제주와 동해안의 해상물류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체류 인구 250만 달성, 전국 4% 강원 경제권 실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 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과 충청, 호남권은 시멘트세 신설, 수소 경제 구축 등의 의제를 공동 선점해 왔습니다. 강원도의 사업안이 실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전략 마련과 광역 연계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추어탕이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열어 과거 관찰사에게 보양식으로 올렸던 추어탕을 대표 음식으로 선정했으며 함께 이름을 올렸던 관찰사 밥상은 일부 수정해 내년 초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대표 음식 선정은 뽕잎밥과 복숭아 불고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내년부터 추어탕 레시피가 보급되고 SNS와 언론 홍보도 지원됩니다. 고3 수험생 한마당 축제가 오늘 원주 백운와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는 수능을 마친 원주 지역 고3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 교육과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이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축제가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는 10일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과 선거운동 관련 신고사항, 주요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등이 안내되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 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앞서 1월 중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관영 전 강원도 의원이 내년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횡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보좌관 10년의 중앙정치 경험과 강원도 의원 역임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역의 수건 현안을 해결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